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오늘은 이 지문집 두 번째 시간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는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하면은 미성년자니까 결격세에 해당이 된다. 동그라미가 되고 피특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은 제한능력자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결격세에 해당된다. X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피특정 후견인이 요게 29회 시험에도 나오고 31회 시험에도 나오고 연속해서 이제 그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파산이 됩니다.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에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결격세에 해당된다. X. 개인회생 제도하고 신용불량자, 파산 전부 다 다른 제도가 되죠. 이 중에서 파산자만 결격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세에 해당이 된다. 동그라미가 되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세에 해당이 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25회 시험에 나왔던 거하고 이 31회 시험에 나왔던 거하고 똑같은 이렇게 지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2009년 4월 15일 파산 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된 자는 복권이 됐으면 복권 즉시 여기서부터 결격세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 2015년 10월 23일 현재 결격세에 해당된다.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선고유예는 결격세에 해당되지 않고 집행유예 처분만 유예기간 동안 결격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결격세에 해당된다. 선고유예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결격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9번도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세에 해당된다. X. 10번도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어 있지 아니한 자 결격세에 해당된다. X. 그 다음에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공인중개사 결격세에 해당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공인중개사니까 결격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12번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 유예기간이 종료됐으면은 결격세에서 벗어났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금고일생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세에 해당이 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은 금고일생의 시생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결격세에 해당이 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금고일생의 시생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어 있지 아니한 자 결격세에 해당이 된다. 똑같은 지문이 되는 거죠. 배임죄로 징역 2년에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 집행이 종료됐으면 몇 년 경과해야 됩니까? 3년 경과해야 되는데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결격세에 해당되니까 등록할 수 없다. 갑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일생의 시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종료가 되고서 3년 경과되지 않았으면 결격세에 해당이 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행정처분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세에 해당이 된다. 동그라미.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2015년 10월 23일 현재 결격세에 해당이 된다. 요거는 이제 X가 됩니다. 이게 왜 X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서 자격 정지 처분은 받아봤자 최장기간이 몇 월? 6월이 됩니다. 받아봤자 최장기간이 6월이니까는 이게 4월에서 6월 더하면 얼마입니까? 10월. 그러니까 10월 15일까지가 결격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월 23일에는 결격세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요거는 자격정지 처분은 받아봤자 최장기간이 6개월이다. 요거를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했으면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 그러면 결격세에서 벗어났죠.
법인인 개업공인 시 임원이 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인회사 자격이 정지되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회사 자격을 취득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자격이 취소됐으면 몇 년? 3년 경과에야 결격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2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된다? X가 되겠죠. 2년이 아니라 3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공인인회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취소되고서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결격사에 해당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공인인회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에 해당이 된다. 동그라미. 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25번입니다. 공인인회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동그라미. 결격사에 해당되니까. 그 다음에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 그러면 2012년 11월 15일 개설 등록이 취소됐으면 3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되죠. 여기서 이제 3년을 더하면은 2015년 11월 15일까지가 결격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2015년 10월 23일 현재 결격사에 해당이 된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갑이 중개사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결격사에 해당된다.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이니까 결격사에 해당이 된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세인 법인에 여기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이렇게 되겠죠. 당해 개업공인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에 해당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공인인회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공인인회사법에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결격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이면은 이거는 공인인회사법 위반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격사에 해당된다.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인회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 200만원이니까 요거는 300만원 미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격사에 해당된다, 안 된다? 결격사에 해당 안 된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X가 됩니다. 공인인회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면 300만원 미만이니까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에 해당된다. X가 됩니다.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결격사에 해당된다. 동그라미가 되고 그 다음에 34번 공인인회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은 결격사에 해당이 된다. 동그라미.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면 법인 자체의 결격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5번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회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X.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35번까지 살펴봤고 36번입니다. 36번은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세인 법인이 해산하여, 해산입니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결격사에 해당된다. X. 여기서 이제 사망하고 또 하나가 뭡니까? 해산. 사망 해산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가 됐을 때 3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업공인세인 법인이 해산하여, 해산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는 결격사에 해당된다. X가 되겠죠. 이 두 지문은 똑같은 지문이 되는 거죠. 요거는 28회 시험에 나왔던 거고 요거는 31회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러면 31회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기출문제 지문 요거를 많이 읽어봤으면은 이렇게 똑같이 나왔을 때 이거 별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 지문집은 이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업공인회사 등의 결격 사유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무소입니다. 이 사무소는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먼저 법인의 분사무소와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여기서 이제 대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개업공에서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중개사무소 둘 수 있다. X가 되겠죠.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둬야 됩니다. 개업공에서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니까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 개업공에서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개업공에서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똑같은 지문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26회 시험에 나온 거고, 요거는 30회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법인 아닌 개업공에서는, 그러면 법인 아닌 개업공에서는 누굽니까? 이거는 개인인 개업공에서 되어 있죠.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동그라미. 부부만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인 개업공에서만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에서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분사무소 둘 수 없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에서는,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아닌 개업공에서로 나오거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에서로 나오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 동그라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수의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X.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수의가 속한 시군구를 어떻게 제외하고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군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그 군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동일 군에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둘 수 있다니까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광역시 갑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개업공에서는 A광역시 을구에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설치할 수 없다니까 X가 되고, 법인인 개업공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2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은 법인인 개업공에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개업공에서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가 아니죠. 설치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X가 되겠죠.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X.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해놓고 단서 규정이 있게 됩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똑같은 지문입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하니까 맞는 지문이 되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X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지문이 되는데 틀린 지문, 맞는 지문, 틀린 지문 25에 27에 31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19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권하는 등록관청,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권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동그라미. 법인인 개업공에서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 분사무소 수의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X가 되겠죠. 여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권하는 등록관청, 이렇게 해야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번이 됩니다. 21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권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X. 이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니까, 분사무소니까 이 신고 확인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2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23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해야 한다. X가 되겠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출 수리에 해당되지 않고 등록관청에서 이 전자정보보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예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동그라미.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예에서는 다른 개업공예소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입니다. 26번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는 등록증과 건축물 대정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시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동그라미. 법인인 개업공예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건축물 대정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 대정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X 첨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관청 관할 외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개업공예사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를 관한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인인 개업공예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하거나, 여기서 등록증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이거는 관할구역 외에서 이전한 게 아니라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다 이렇게 놓고서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했을 때의 내용을 갖다가 집어넣고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번 주된 사무소를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34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를 관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5번 법인인 개업공예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는 이전 후 분사무소를 관한 등록관청, 분사무소는 X가 되겠죠. 분사무소는 어디에다 신고해야 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여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한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동그라미. 법인인 개업공예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여기 이전할 분사무소 수에 관한 등록관청, 여기 아니라 어떻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됩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요거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한 시군구청장에 통보해야 한다. 동그라미. 이전 전후 다 통보해야 된다. 여기 이제 시험에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39번도 이전 전후 두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된다. 동그라미. 40번도 역시 이전 전후 두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통보를 해야 된다. 동그라미가 되고, 41번 법인인 개업공예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하는 시군구청장에 통보해야 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는
이전 전과 이전 후 두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 다 통보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포인트가 돼서 지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2번 등록관청 관할 외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등록관청이 송부하는 서류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서류도 포함된다. 동그라미. 송부해야 되는 서류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대장. 두 번째,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 서류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그 관련 서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려는 법인인개업공에서는 분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인데 여기 등록증을 첨부하는 게 아니죠.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44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서류는 개업공에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의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 맞는 지문이 됩니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세율위는 개업공에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행한다. 동그라미. 같은 지문이 되고 중개사무소를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세율위는 행정처분은 여기는 이전 전 등록관청에 행한다. 그러니까 X가 되겠죠. 여기서 이전 전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하게 됩니다.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에서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 이전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법인인 개업공에서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X. 과태료 부과 대상 이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서에 되게 됩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그 사실을 공인인증서에 통보를 해야 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시 의무입니다. 개업공예사가 사무소에 개시해야 되는 사항들 50번 개업공예사가 소속공예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예사 자격증 4번이면 X가 되겠죠. 원본을 그 개시를 해야 됩니다. 소속공예사를 고용한 경우 그의 공인인증서 자격증 원본하면 동그라미가 되겠죠.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된다. 개업공예사는 사무소에 소속공예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예사의 공인인증서 자격증 4번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X가 되고 그 다음에 개업공예사가 소속공예사를 고용한 경우 개업공예사 및 소속공예사의 공인인증서 자격증 원본이면 맞는 지문이 되겠죠. 게시해야 된다. 동그라미. 그래서 원본 게시해야 된다 하면 동그라미고 4번 게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54번 법인인 개업공예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 당해 분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된다. 동그라미. 개업공예사는 사무소에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 게시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개업공예사는 사무소에 개업공예사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원본 이거는 게시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X가 되고 개업공예사는 사무소에 소속공예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예사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 X가 되겠죠.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은 원본이건 4번이건 이 게시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원본 게시해야 된다. 역시 X가 되겠죠.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해야 되는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광고입니다. 59번 법인인 개업공에서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인증서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동그라미. 공인인증서인 개업공에서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인증서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동그라미. 뭐 똑같은 지문이 되는 거죠. 법 제7638호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예사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중개인이 되는 거죠.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사무소 명칭에 공인인증서 사무소라는 명칭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니까 동그라미. 개업공예사는 그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법률사무소 사용할 수 있다. X. 토지의 매매 등을 할 쓰는 무등록 중개업자는 사무소에 부동산 중개와 유사 명칭 사용할 수 없죠. 있다니까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64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가 아니라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에 여기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니까 X.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에, 여기 이제 분사무소입니다.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 이렇게 하면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사무소 이렇게 했을 때는 책임자 성명 이렇게 가면 맞는 거고, 분사무소 이렇게 해놓고 대표자 성명 이렇게 하면 X가 되는 겁니다. 공인인계사인 개업공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개사의 성명 표기를 해야 되는 거죠. 표기해야 되는데 표기할 필요는 없다.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여기 중개사무소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X. 명시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개업공개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이름 없는 식당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름 없는 중개사무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름이 진짜 없는 게 아니라 간판을 달지 않은 이런 중개사무소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개업공개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X가 되겠죠.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이 폐업은 영영 그만두는 거니까 사무소 간판 철거를 해야 되겠죠. 철거해야 한다. 동그라미. 72번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은 영영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잠시 쉬는 거니까 간판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철거해야 한다.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3번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으면, 이 취소 처분을 받았으면 영영 그만두는 거죠. 그러니까 간판 철거해야 된다. 동그라미가 되고, 그 다음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을 했으면은 여기서는 중개업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75번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이전이에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중개보조원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점 연락처, 자기의 성명을 명시하여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다. X. 중개보조원은 광고할 수 없는 거죠.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연락처 명시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명칭 명시를 해야 된다. 동그라미가 되고,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 X. 소속공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개업공개사의 성명은 명시를 해야 된다. 동그라미. 등록관청에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철거하지 않은 경우 철거 절차는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입니다. 사무소 간판에 공인인계 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4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사물에 표시, 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이건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X가 된다. 그 다음에 87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 중개,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1-1에 처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인인계사는 개설 등록하지 않아도 사무소에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 사용할 수 있다. X. 등록하지 않으면은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공인인계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무소에 공인인계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 사용할 수 있다. X.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고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개업공인회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철거를 명할 수 없다. X.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부 장관은 그 명칭에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X.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 분사무소 이렇게 되면은 이 법인 대표제의 성명 이렇게 하면 X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분사무소면은 책임제의 성명이지 대표제의 성명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93번 법인인 개업공인회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제의 성명 명시할 필요 없다. 대표제의 성명 명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 개업공인회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설 등록 취소세에 해당한다. X가 되겠죠. 개업공인회사가 사무소 명칭에 위반했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세에 해당이 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회사가 법령에 따른 5개 공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회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X. 성명 표기해야 되는 거죠.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대집행할 수 없다. X가 되겠죠. 대집행할 수 있다. X. 개업공인회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면 여기 이제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그 다음에 연락처 및 등록번호, 개업공인회사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제의 성명을 명시해야 하며 중개보조관하는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작년에 새로 도입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98번이 됩니다.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회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 명시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중개보조원의 성명 명시해서는 안 된다. 개업공인회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때에는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사물의 종류, 거래 형태,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에는 총층수, 그 다음에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해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그 다음에 주차대수, 관리비 등을 관리비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동그라미. 이것도 역시 이제 작년에 새로 첨가된 규정이라서 여기 보면 횟수가 없죠. 제가 인위적으로 첨가시킨 내용입니다.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 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개업공인회사가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했을 때는 허위 광고 해갖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2번 중개사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를 했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역시 허위 광고입니다. 개업공인회사가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의 내용이 부동산 거래 일수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했을 때 500만원이 과태료 동그라미. 중개사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했을 때 500만원이 과태료. 중개사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했을 때 500만원이 과태료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은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허위 광고 해갖고 500만원이 과태료 처분 사유로 작년에 새로 첨가된 이런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 시험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새로 첨가된 거니까 출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제가 인위적으로 첨가를 시켜놓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6번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중개사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사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 광고를 했을 때 500만원이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7번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이 됩니다. 이것도 작년에 새로 첨가된 그 제도가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동그라미. 여기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는 누구다?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위반했을 때 500만원 이하 과태료 동그라미. 여기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요거는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구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9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동그라미가 됩니다.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동그라미. 국토부 장관은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 비영리 법인으로서 인터넷 이 표시 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그 밖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문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1번 모니터링 업무는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에 따라 이게 이제 분기별로 실시하는 기본 모니터링,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상물의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 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가 아니죠. 6개월이 아니라 이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이 기본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X.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다음 연도에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114번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여기서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매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 보고서를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결과 보고서에 따른 필요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동그라미.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동그라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니터링 새로 첨가된 규정이니까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의 업무 범위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총 7가지가 있게 되죠. 7가지가 있게 되는데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겁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 할 수 있다. X.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주택의 임대관리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을 할 수 있다.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X가 됩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컨설팅이니까 할 수 있고,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컨설팅 할 수 있고, 부동산의 이용 개발에 대한 상담, 컨설팅 할 수 있고, 부동산의 이용 개발에 관한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컨설팅 할 수 있고,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컨설팅 할 수 있고,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요구권을 할 수 있는데 이 금융의 알선, 이걸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공인인회사, 여기 개업공개사가 아닌 공인인회사입니다.
대상으로 한 중개업에 경영기법의 제공행위를 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공인인회사를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개업공회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중개업에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을 해주면 당연히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개업공회사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입니다. 법인인 개업공회사는 개업공회사를 대상으로, 개업공회사를 대상으로니까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을 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법인인 개업공회사는 개업공회사를 대상으로, 역시 이제 개업공회사를 대상으로니까 경영기법의 제공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법인인 개업공회사는 개업공회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전부 다 같은 지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왔던 지문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제 그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법인인 개업공회사는 법인인 개업공회사, 여기 법인인 개업공회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에 경영기법의 제공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법인인 개업공회사는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할 수 없는 거죠. 분양대행은 상업용 건축물 및 그 주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토지 이런 식으로 바뀌면 틀리는 겁니다. 16번도 토지에 분양대행 할 수 있다. X가 되고, 17번도 토지에 분양대행 할 수 있다. X가 되고, 그 다음에 18번은 주택용지에 그 분양대행 할 수 있다. 이 주택용지도 토지죠. 그래서 할 수 없다. X. 상업용 건축물에 분양대행 할 수 없다. X. 할 수 있는 거죠. 주택에 분양대행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상업용 건축물에 분양대행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분양대행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주상복합 건물에 분양, 그냥 관리에 대행 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상복합 건물에 분양 및 관리 대행 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3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법인인 개업공회사는 중개업의 부수되는 도배, 이사업체 운영할 수 있다. 운영을 할 수 없죠. 알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인인 개업공회사는 중개업인에 의뢰했다는 이사업체 소개하는 건 할 수 있죠. 동그라미. 법인인 개업공회사는 중개업인에 의뢰했다는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용역의 알선은 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법인인 개업공회사는 중개업인에 의뢰했다는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죠. 그래서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28번. 법인인 개업공회사는 중개업인에 의뢰했다는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여기서 용역의 알선이니까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법인인 개업공회사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정 대리를 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법원에 등록하고 해야 됩니다. 의뢰인에게 경매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개업공회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는 이거는 대리가 아니죠. 할 수 없고, 법인인 개업공회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에 대리할 수 있다. 동그라미. 법인인 개업공회사는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X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동산으로 바꿔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회사가 주택 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주택 분양 대행 할 수 있는 거죠. 겸업제한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회사는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사유. 동그라미. 다른 법률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업공회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사물의 범위는 같다. 동그라미. 개업공회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사물 중개할 수 없다. X. 업무지역 범위는 전국이니까 중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회사의 고용인입니다. 이 고용인도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시는데, 1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인회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회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회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동그라미. 개업공회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동그라미.
고용을 했을 때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중개보조는 외국인이어도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소속공회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중개보조 내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이렇게 똑같은 지문을 만들면서 소속공회사 중개보조원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개업공회사가 소속공회사를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X, 업무 개시 전입니다. 개업공회사는 소속공회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국토교통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회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 X, 10일 이내가 되겠죠. 소속공회사에 대한 고용신고로 받은 등록관청은 소속공회사의 직무교육이 아니죠. 직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 개업공회사는 소속공회사의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해야 한다. X가 되겠죠. 업무 개시 전 이렇게 됩니다. 중개보조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개업공회사는 소속공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30일이 아니라 10일이 되겠죠. 그래서 X. 개업공회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도 X죠. 10일입니다. 소속공회사에 대한 고용신고로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회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동그라미.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로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의사에게 그의 공인회사 자격 확인 요청해야 한다. X.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죠. 외국인을 소속공회사로 고용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회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X. 소속공회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직무교육, 소속공회사니까 직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X가 되고,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에 중개보조원이니까 실무교육이 아니라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X, X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회사는 개업공회사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동그라미. 소속공회사는 대행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성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회사 행위로 보지 않는다. X.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회사로 추정한다. X. 본다. 간주한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회사 행위로 본다. 동그라미.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회사 행위로 본다. 동그라미. 소속공회사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회사 행위로 본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25번. 개업공회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회사의 중개보조원, 여기서 이제 임원이 중개보조원이 되면은 이중소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다. X. 될 수 없답니다. 중개보조원 행위가 이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서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정지처분은 개업공회사만 받는다. 이 중개보조원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를 고용한 누가? 개업공회사가 대신해서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성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동그라미. 이게 뭐 같은 지문이 되는 거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중개보조원하고 개업공회사하고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됩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람이 있어 과실로 거래당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회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동그라미. 소속공회사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소속공회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개업공회사와 해당 주에 규정된 징역형 선고받는다. X. 동주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이게 이제 양벌 규정이 되는 거죠. 중개보조는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할 의무 없죠. 그래서 X.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는 개업공회사와 당연무를 수행한 소속공회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회사는 다른 개업공회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X.
휴업기간 중인 개업공에서도 등록은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임원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업공에서의 고용인까지 살펴봤고 인장 등록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